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입니다. 오늘 타워크레인 노동자 2,500명이 현장에서 일손을 멈추고 타워크레인 꼭대기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왜 2,50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10억 원 가까이 임금 손실을 보면서 일손을 놓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가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에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수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고 때마다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사고조사 발표조차도 엉터리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부 후속 대책도 합의가 안 지켜지거나 아니면 부실한 대책이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2020년도에 영종도에서 CCTL-120이라는 중국제 소형 타워 크레인이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타워 크레인에서 와이어로프가 끊어진다는 것들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재를 인양을 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 그 엄청난 무게의 자재가 지상 수십 미터에서 추락을 했을 경우에 작업자들한테 조금만 스쳐도 곧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국토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이 CCTL-120 영종도 사고장비에 대해서 후에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고조사 결과를 좀 꼼꼼히 뒤져서 봤는데, 와이어로프에 있어서 이 안전율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안전율 자체가 엉터리로 계산이 됐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안전율을 계산할 때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하고 그 다음에 이 최소 파단 하중을 나눠주게 됩니다. 우리 이 최소 파단 하중은 뭐냐면 중력가속도를 9.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불변에 변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파단 하중 역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와이어로프 굵기에 따라서 A종인지 B종인지 C종인지에 따라서 그 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값입니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이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때 와이어로프 굵기가 13mm에 육각기 29 구성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통안전공단이 어쨌든 중국 측 자료를 제시한 거를 보면 12.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톤으로. 그런데 실제 교통안전공단이 계산을 한 걸 보니까 이거를 17.9톤으로 이 최소 파단 하중을 숫자를 허위로 대입해서 안전율을 계산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에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안전율이 7.76입니다. 7.76. 그런데 최소한 타워크레인이 어쨌든 최고의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율을 계산할 때 분명히 최소 파단 하중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들은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최소 파단을 적용하지 않고 엉뚱한 임의의 파단 하중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안전율을 거꾸로 이렇게 맞춰서 사고조사를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이 CCTL 장비는 시부가 12개입니다. 설계 도면에. 그런데 노조가 가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시부가 10개예요. 10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시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도르래입니다. 도르래. 우리 도르래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시는 사람 있나요? 우리 도르래 하면 조선시대에 그 유명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정조 때 수원 화성을 쌓았어요.
그 수원 화성을 쌓으면서 그 석축을 쌓는데 어쨌든 무거운 돌을 인력으로 하기 힘드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이 도르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기중기를 만들어 가지고 수원 화성을 쌓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도르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분산이 돼서 작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설계도면은 도르래가 12개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럼 뭐냐 이거죠. 장비를 도면대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만들었다는 거.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전을 강화한다 그러면 도면에 12개가 돼 있었으니까 이 도르래를 2개를 추가시켜서 12개를 만들어야 원래 도면대로 장비가 안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교통안전공단은 거꾸로, 야, 도면에서 도르래 2개 빼. 마이너스. 2개 마이너스. 아니, 정부가 안전 문제를 강화하자고 하면, 도면대로 도르래를, 시부를 10개에서 12개로 맞춰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해갖고, 야, 그러면 도면에서 2개를 빼. 안전을 거꾸로 간다, 이거. 거꾸로, 정부가. 예? 말로는 계속 안전 문제 강화하겠다, 온갖 대책 다 내놓고 하면서도 결국 뭐냐, 이직거리를 한다 이겁니다. 이직거리를. 그러면서 사고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 장비 안전하다 해가지고 전부 다 또 구조변경 하겠다. 이거 아마 지금 다 구조변경 다 끝났을 겁니다. 현장의 장비는 그대로인데 도면 몇 장 끼적끼적 그려가지고 이렇게 안전율 최소 파단화종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엉뚱한 숫자 갖다 집어넣어갖고 안전율을 맞추는 게 이게 안전한 장비입니까? 이게 정부 기관이 할 짓입니까? 그래서 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영종도 사고조사 결과를 안전율을 7.76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구조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 안전율을 보니까 안전율이 또 5.23으로 떨어졌어요. 장비는 똑같은데, 와이어로프도 똑같은데, 국가기관이 발표한 거는 안전율이 7.76이고 또 맨 나중에 형식승인 서류를 낸 걸 보니까 안전율이 5.23으로 뚝 떨어지더라 이거요. 그러면서 왜 5 이상이면 안전하니까 안전한 장비다. 결국 안전한 장비라고 국가기관이 내준 괜찮다고 했던 장비들이 계속해서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그 타워크레인 밑에서 망치질하고 내 형제가 그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따위 이렇게 허위로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노동자들의 목숨이 무슨 파리 목숨입니까? 저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사고조사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국토부 담당 국장한테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잘못됐다고. 바로 안 잡습니다. 왜? 내가 안 죽으니까. 현장에 노동자들이 죽든 말든 내 목숨 아니니까. 저는 정부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소형 타워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대오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발표됐던 사고조사 전부 다 다시 재조사하고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들 전부 다 하나하나 점검해서 새롭게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경북 안동에서 이 타워 크레인의 이 턴테이블 상부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달 후에 부산에서 이 또 수십 톤이나 되는 턴테이블의 상부가 도로를 쏟아져서 지나가는 버스를 덮칠 뻔한 그런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턴테이블에 볼트 구멍들이 있습니다.
볼트 구멍이 원래 도면에 36개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볼트가 실제 34개밖에 안 돼요. 만약에 볼트 한 개당 1톤의 힘을 받는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2톤이라는 힘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부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어제도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안전조치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조치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보도자료에 안전조치 강화하겠습니다 들어가요. 그러면 뭐냐? 볼트가 36개에서 34개로 만약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원래 설계도면대로 36개를 만들어야 안전조치가 강화되는 거지. 설계도면에 분명히 36개로 돼갖고 다 모든 구조 계산이 이렇게 끝났는데 정부가 또 실제 보니까 34개다 해가지고 야 그러면 도면을 고쳐라. 도면을 고쳐라. 이 장비 원래 도면대로 36개로 볼트 구멍 뚫는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크레인 동원해갖고 다시 해체해가지고 다시 구멍 뚫어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 도면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계산값도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야 장비가 안전하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도면 그리는 CAD 그리는 기술자한테 아니면 대학원생한테 돈 줘가지고 야 한 30만 원 주고 야 도면 하나 그려라. 다 도면 그려줍니다. 34개 맞춰가지고 36개 34개 맞춰가지고. 현장의 위험한 장비는 그대로인데 이 설계도면 종이 쪽지 몇 장 하나 가지고 이거 그렸다고 해가지고 장비가 안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공무원들이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러면 안전조치 강화라는 얘기를 아예 쓰질 말든가. 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대국민 완전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예? 어떻게 도면에 36개인데 34개가 실물이 돼 있다고 도면을 바꾸라 얘기를 합니까? 예? 문제가 있는 장비를 바꿔야지 도면을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예? 결국 뭐냐? 건설기계 관리법에 분명히 뭐냐? 건설기계 장비에 형식 승인 해줄 때, 구조 변경할 때 용량의 증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량의 증가가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36개에서 34개로 뚫면 용량이 거꾸로 증가하는 거예요. 볼트 하나당 가해지는 힘이. 아까 와이어로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율 계산할 때 결국 뭐냐? 다 용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불편할까 봐 다 해준다 이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안전은 누가 담보합니까? 야, 범 내려온다. 도망가라. 위에서 서포트, 거푸집 쏟아진다. 도망가라.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맨날 도망다니는 인생. 재수 없으면 죽고 운 좋으면 살고. 그게 안전조치입니까? 건설 현장에서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나 언론이나 호들갑을 떨어댑니다. 정부가 그 수많은 사고 대책을 발표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정말로 조사가 제대로 되고 어쨌든 후속적인 대책이 세워졌더라면 분명히 어쨌든 죽음의 행렬은 멈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정책을 다루는 어쨌든 공무원 집단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 뭐냐?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어쨌든 정말로
자기의 형제 자매나 부모님이 현장에 계셨더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저렇게 사고조사 결과를 엉터리로 하고 땜빵식의 어쨌든 대책을 세우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정부가 공무원들 못 믿겠다, 장관 나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그 좁은 타워크레인 운전실에서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도 참아가면서 파업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자기 일당 포기해가면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농성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정말로 현장에서 웃으면서 안전사고 없는 그런 나라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을 합니다.